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공단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 주요 성과와 평가,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88쪽 공단의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일부 7팀으로 기획감사팀과 경영관리부의 경영지원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과 주요 수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2020년 경영성과입니다. 2020년 경영성과 중 연도별 경영수지 비율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7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으로 인해 경영수지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9년 양주체육복지센터 등 3개 스포츠센터의 수탁 운영으로 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로 인한 시설 휴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 비율이 24.8%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넥스트 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고객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내부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사업별 수지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공단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종합점수 93.4점으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과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우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양주시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였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방역, 반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외 수상실적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사회적 가치 선도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20년 혁신 우수 지방공공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우수상인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품질상 서비스 품질 우수상 부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인증 현황으로는 인권경영 시스템 신규 인증과 안전보건, 환경,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사후 심사 및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채용 우수기간 3년 지속과 경기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92쪽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 중심의 감독 양주를 실현한 혁신 공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경영 목표와 넥스트 로멀 시대에 대비한 경영체계 재정립 및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5대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93쪽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공단은 2021년 16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 재정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경영 효율성 증대와 운영 체계 재정립을 통한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 통제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유연근무를 통한 직원 분산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내농가 일손 돕기 등 4개 단위사업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휴관기간 중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공공시설 자체 보수를 통한 사업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와 코로나19 극복 성금모금,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관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업무혁신 TF팀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릴레이 가치 더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및 활동 참여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고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탁 공공시설의 휴관 장기화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입니다. 수익사업 발굴 수탁으로 경영수지 개선과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97쪽 혁신성과 창출을 통한 경영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사회적 가치 공감 조직 설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및 지역 문제 해결 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혁신 조직 묘도를 통한 혁신 동력 분산 방지를 위한 혁신 추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단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수탁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기반으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질 및 시설 관리 실적 향상과 대내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 과제의 중점 추진으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체계 구축입니다. 넥스트 로멀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 지방공기업 혁신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기본체계 구축 및 실천을 위함입니다. 조직, 인사, 평가, 재정 등 사회적 가치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년 혁신계획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 및 사회투자 수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계량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도입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99쪽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에너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용 시설물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식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코스포센터에 2021년 융복합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등 인프라 확충과 사업장별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LED 조명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시와 공단 협업을 통한 2021년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확충과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을 실시하고 환경 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 및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대응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00쪽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객 이용 시설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장한 스포츠센터 3개소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 전반기 밀폐 공간 작업 및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장 정기 위험성 평가 및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 자원 비축 관리 계획 및 안전 기본 계획, 재난 안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및 재해 경감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원격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1조 부패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 윤리 경영 강화입니다. 인권 윤리 경영 체계 강화와 부패 방지 및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한 청렴한 기업 문화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지지 및 회원 자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을 위한 청년 교육과 의식 제고를 위한 청년 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주간 종합감사 수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체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를 수검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잠재적 부패 리스크 감소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 보장 헬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보존 환경 최적화를 위한 보존 소고 및 기록물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기업 참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602쪽 디지털 서비스 전환 및 정보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공단 내외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와 온택트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및 정보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 차단을 위한 통신망 보안 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노후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전 직원 PC 중앙관리 보안 프로그램 모니터링, 대민용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민용 서버와 회원 정보 DB 분리 및 공단 내부 통신망 분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온택트 홍보 콘텐츠 개발로 디지털 홍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비 운영 관리 매뉴얼 디지털 전환과 QR코드 연동을 통한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603쪽 효율적 조직 운영 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 제고입니다. 노사 간 화합 및 소통 강화로 사기 진작과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무직 등 13명의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사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과 자기개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사람 중심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하여 조직 인력 진단, 여성 관리자 양성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인적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및 열린 인사 운영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604쪽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입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 훈련 체계 등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 훈련과 감정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심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HRD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건전한 재무 관리 및 공정한 회계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의 투명한 운영 및 효율적 사업 운영 지원과 적절한 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무 관리로 합리적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적으로 2020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정부 목표 대비 166.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을 활용한 수입지출의 현금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소비 투자 확대 방안으로 선결제, 선구매 집행을 목표 대비 121.9%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임직원 급여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사업연도 회계 결산 및 감사와 우선 구매 물품의 구매, 체계적인 재물조사와 DB 구축을 통한 자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을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조상 문제 해결 방안 수립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위수탁사업 원가 분석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온택트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택트 문화공연 등 다양한 운영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공연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문화공연, 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획공연인 정동화 박기영 콘서트 등 4건의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온라인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공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에 따라 공연장 운영이 중지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한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07조 고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역별 차고지 운영과 노후 차량 교체 및 증차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였고 시청 부설 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차량 교체 및 증차를 하여 총 23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객 의견 청취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관리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608조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내구성 저하 방지 및 환경 개선 등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가치 증대와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애 주기 비용 예측을 위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위험요소 제거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총 139군의 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체육시설 등 수탁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전수조사를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자체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60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수막 지정 개시대 운영관리와 종량제 물품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종량제 물품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과 가상계좌 및 지정 판매소 지도조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 개선을 통해 재활용품 대란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 대응을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버스 승강장 등 일상 방역을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 하향 조정에 따른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및 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과 미술관역 캠핑장 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추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통합대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해관계자 간담회 운영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자체 보수를 실시하여 총 135건에 6,851만 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를 민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기 종목 강습 프로그램을 공단 인력의 재능 기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흥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술관역 캠핑장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및 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611쪽 마지막으로 온택트 강습 운영 등 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온택트 강습 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양주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5개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 강습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휴관 기간 중 유유 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시설 자체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에코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 수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스포츠센터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강습 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지속으로 운영 재개 시에 혼란이 우려되어 운영 재개에 대비한 고객들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온택트 강습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우선 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라는 말씀, 모든 직원들 수고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 이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현실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시민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업무 보고상으로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및 넥스트 노멀 시대를 겸비해서 지방 공기업으로서 역할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공기업 공단의 목표가 시민 감동을 위한 혁신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역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경영 목표를 지금 5가지로 삼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객이 완성하는 감동 경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경영, 지역과 상생하는 책임 경영,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경영, 신뢰에 성장하는 윤리 경영, 이 5가지 내용은 엄청 좋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혁신성을 창출해 나갈 건지, 또한 경영력 평가의 대응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데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중심의 감동 양주 실현을 해서 이제 혁신 공기업을 비전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경영 목표를 제가 공단에 2018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목표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 수립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 실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수립 계획이 4개 전략에 15개 추진 과제로 돼 있고 세부 과제가 44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좋다라고 저 미리 말씀드린 바 있으나 그래도 수지 비율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지 비율 중에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3위는 재활용 선별장, 4위는 공영주차장, 최하위는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이러한 수지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종량제 봉투나 현수막 게시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예년과 이제 비슷하고 이제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육센터, 스포츠센터는 12, 3%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보다 더 얕은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3.2%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0일 날부터 이제 휴관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휴관을 하고 1월 달에 이제 운영을 못했는데요. 문예관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수지 비율을 저희가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신규 수탁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 수지율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수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탁 계획은 어떻게 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수탁 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현재 저희가 5개 분야의 29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 성과관리팀과도 항상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자체 속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저기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혁신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 이런 창출을 통해서 경영 평가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 돌출을 위해서 혁신 추진단을 체제 구축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선정 방법하고 구성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 추진단은 이사장인 제가 단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경영관리부장과 또 이제 기획부서에서 중후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혁신 리더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개의 시민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이 혁신 추진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구성 비율을 질의드린 거는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각 단체 운영위원회라든가 뭐 이렇게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보면 되게 각 기관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셔요. 단체장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구성 비율에 있어서 각 연령층, 남녀 비율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극히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사회단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성 비율에 조금 고민을 하셨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 추진단의 단장은 이제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부서는 이제 경영관리부장과 기획관리단체, 그다음에 부서별로 혁신 리더가 있고, 다음 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협의체가 10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시민평가단, 고객디자인단, 청렴시민감사단, 그다음에 사업별 운영회가 아시다시피 교통문화, 그다음에 환경 분야,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들은 각계각층에 거기 이해관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혁신 추진단에 그 혁신 계획을 네, 네.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주 이용 대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저희 시설 공단을 이용하는 양주 시민 고객이 어느 부류냐고요? 아, 예, 저- 예. 연령층에 그래도 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뭐 남녀 아니면 뭐 각 기관 또 이렇게 특성상 어디가 많이 그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용 그 종목별로 또 네. 이용 그 시설별로 그 다 뭐야 그 계층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무래도 이제 실외 그 구기 종목 같은 이런 격렬한 데는 좀 젊은 20, 40대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아쿠아라비는 이제 60대, 50대 이분들이 많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그렇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쪽에 뭐 교통 약자라든가 교통 서비스 시스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리 체계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혁신추진단 이런 곳에 장애인 구성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그 교통 그 약자 위원회에는 그 저희 저 양주시의 그 장애인 연합회 회장님과 네.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님, 네. 그다음에 그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아, 예. 거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간상 교통 서비스 시스템 그쪽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 시각장애인 양주시 지회장, 예, 예. 그다음에 교통장애인 협회 예. 양주시 지회장. 이사장님 알았습니다. 네. 예, 들어가 있다라니 예, 됐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원하는 바는 운영위원회든가 이런 곳에 그 이용 대상이 반드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607조 고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대수가 총 22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운영이 되는 거 맞죠? 예, 9대, 6대 맞습니다. 토요일은 9대, 일요일은 6대. 2016년에 4대였던 게 지금 현재 20년에는 22대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용 불편에 대해서 우리 조홍립 팀장님이 또 그 현장까지 와주셔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2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한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임산부 이렇게 세 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구성들이 임산부랑 65세 이상이랑 장애인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 있나요? 양주시 관내는? 지금 그 장애인과 이제 그 어르신들, 네. 그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 8대 2 정도 됩니다. 네? 8대 2. 8대 2요? 예. 그러면 임산부는 임산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여기 아시는 분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 예. 이용자 그 지금 그 10월 말 기준으로 예. 그 저희가 한 2만 1천 좀 됩니다. 아니 이사장이 장애가 심한 예. 그쪽은 몇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몇 명, 임산부 몇 명인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예, 예. 이용하신 분들 아니 현재까지 지금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분, 예, 예. 예, 등록되어 있는 분은 그 총 1,619명입니다. 거기에 그
2,286명에서 노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653명, 나머지 그 1,619명이 저기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14분이 이제 그 임산부로 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율이 지금 뭐 그렇게 임산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상 마구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한 대 이상은 증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게 뭐냐면 상담원들이 친절 상담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이제 점심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상담원은 갔고 그때 부재 중에 거기서 이제 상담원 아닌 외 그분들이 응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녹취까지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상담원들에 대해서 친절 상담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누가 받아도 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건의 그런 불친절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거 하나에 대해서라도 신경을 쓰시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모바일 앱 사전 예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안 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그거를 모바일 앱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CS 교육을 잘 시키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스마트 예약 그 앱을 그 홍보를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지만 의외로 또 힘들게 하는 민원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감정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심리 검사 및 해석 상담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 부 파트가 있습니다. 센터에 카운터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이제 고객들 오게 되면 맞이하는 직원들이요. 그 직원들이 한 24명 되는데요. 그 직원들을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심리 상담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건수 심리 상담을 의뢰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24명 대상 24명이요. 그러면 24명 중에서도 뭐 경증, 뭐 중증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아마 일회기로 끝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아까 앞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의 실태 점검을 또 하겠노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 점검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뭐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소리암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요 하고 있고 또 매년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너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직원들 역시 우리 양주 시민도 편리하고 좋아야 되지만 직원들 역시 또 건강하게 환경을 조성하셔서
직원들의 또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독서 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냥 제대로 계획을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뭔가를 자꾸 계획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의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자체적으로 제가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양주를 알아야 저희 공단 운영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주학을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주학을 저술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2번을 했는데 아직 2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실시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주학 강의 좋습니다. 그래도 힐링이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라든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자기 개발 이런 것도 책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양주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9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하향 조정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변경 사항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해야지 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량제 볼때 제일 큰 100리터가 이제 폐지가 되고 75리터. 그래서 그걸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배부처에도 홍보를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어찌됐든 제대로 안내가 되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공지한다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인구 증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선별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휴관을 하면서 인력을 지금 여기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갖고 굉장히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직원을 여기 선별장에다가 투입을 했고요. 또 그래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이제 주말도 할 때가 있고 야간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전과 달리 현 시점에서 전과 달리하는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던 수선 방식이 아닌 좀 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혁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없이 정말 잘 해야 되고, 저부터 역시 일회용을 안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이가가 아닌 각가랑 협업을 해서 이걸 풀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부시장님, 이 폐기물 배출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뭐 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민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홍보에도 완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일회용품이 줄어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액호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